국내 제조업체들이 2차 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핵심 산업 소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요소수 파동으로 촉발된 중국발 공급망 대란에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이 11일 관세청 품목 분류 체계를 통해 올해 1에서 5월 주요 수입 품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조업 핵심 소재 상당수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차체 및 항공기 부품 경량화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 소재인 마그네슘 잉곶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100%에 달했습니다. 전자제품 경량화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네오디밈 연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도 작년 85.7%에서 올해 89.8%로 높아졌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원재료인 산화리튬, 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 인조견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94.5%로 작년에 87.6%보다 올라갔는데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원재료 공급이 끊기는 순간 국내의 2차 전지 소재 완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여파로 소부장 자립을 선언한 후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소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2019년 32.2%에서 올해 9.5%로 포토레지스트는 85.5%에서 76.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정부가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한 나머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국내 제조업 공급망이 원자재뿐 아니라 값싼 범용 제품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생보온 용기와 우산, 양산 등을 중국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생활필수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범용제품 공급망 주도권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분류 체계를 통해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를 웃돈 상위 72개 품목의 올해 1에서 5월 수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대중 수입 의존도는 올해 81.2%에 달했는데요. 작년 81%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MTI는 10자리로 구성된 관세청 품목분류 체계 코드와 달리 무역 통계 분석을 위해 품목명을 단순화한 통계입니다. 소재 원자재 중에선 알루미늄 케이블 98.9%, 마그네슘 잉곶 스크랩 94.8%, 망간 제품 93.4%, 2차 전지 소재 제품 91.6%, 철구 조물 91.3%, 아연도금 강판 90.5%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의존도는 지난해에 비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2차 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내 5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 중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뜻인데요. 반면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요소수 파동을 초래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작년 66.6%에서 올해 23.6%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카타르 28.8%, 인도네시아 12.5%, 베트남 12.4%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원자재와 1차 가공 소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현 공급망 구조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가 워낙 다양한 데다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작년 말 요소수 파동처럼 중국에서 소재 및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때인데요.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중국 등에서 저렴하게 원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요소수 파동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달 28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이 값싼 중국 범용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보온용기 93.5%, 위생용기 92.7%, 우산 양산 91.5%, 책상 90.6%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필수품도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등의 문제로 국내에선 더 이상 대량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보온용기 제품 수출액은 수입액의 2.2%에 불과합니다. 위생용기 2.8%, 우산 양산 1.1%, 책상 5.2%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이 요소수처럼 단기간에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산 범용 제품 수입이 끊기면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아 생활 필수품 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은 대부분 원가 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것들이라며 중국산에 의존하면서 중국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말 요소수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요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배터리 소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은 작게는 아시아 역내 배터리 소재 가격 결정권을 둔 중국과의 경쟁, 크게는 글로벌 자원 패권을 둔 미국 및 동맹국과 중국의 대결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린 탓에 주요 배터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했으나 거래소 탄생으로 수급 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1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소재로 꼽히는 광물 3종은 올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인데요. 지난 8일 기준 리튬 가격은 톤당 455.5달러로 지난해 80달러 대비 469.38% 급등했습니다. 리튬 가격은 올해 초 260달러를 돌파해 3월 472.5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금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등 변수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수급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격적으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외의 변수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공급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아예 주요 광물에 대한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곧 종전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주요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배터리 기업이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보한 광물이 많은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배터리 3사는 생산 설비에 투자를 집중하느라 경쟁자들에 비해 광물 관련 지분 투자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내 배터리 3사의 광물 관련 투자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3건, 삼성 SDI가 1건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투자 규모를 합산해도 1,500억 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 CATL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CATL은 광물 관련 투자를 7건을 단행했으며 그중 규모가 공개된 5건 투자 금액을 합산하면 5,118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대비 3.4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CATL은 성공한 투자 7건 이외에도 꾸준히 광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 광물 가격이 전기차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배터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반으로 고정비 감소를 통해 원가를 빠르게 개선해왔으나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고정비의 한계가 있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향후 CATL이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배터리 3사가 단기간에 이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CATL이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배터리 3사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은 국내 배터리 3사의 적절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물 가격 하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다 소재 수급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신평사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배터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에 비해 광물에 대한 투자가 미미했는데 거래소가 설립되면 이런 빈틈이 다소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 설비에 수조 원을 넘게 투자해야 하는 배터리 기업들로서는 소재에 대한 투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현 시대 핵심 소재들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입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에 따라 그들의 독점에 따른 갑질까지 이어져도 그저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국제 정세가 혼란한 지금 이는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